잉그루드 클립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대한 주민대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노래방 주류 반입 관련 조례안이 다시 유보됐습니다. 뉴욕시 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도로 신호체계를 일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우기기 반대의 청원 서명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센트럴파크 아이스 스케이트장 두 곳에서 트럼프 간판을 뗐습니다. 뉴욕시가 해외에서 발송된 담배에 대한 연방 우체국의 배송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잉그루드 클립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대한 주민대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민대표들이 잉그루드 클립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버겐 카운티 법원은 아파트 단지 건설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한인 주민들은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 재산세 인상 등 많은 문제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화당 측과 민주당 측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주민대표 측은 양당에서 합의한 시정부 주도의 개발 계획을 민주당이 뒤엎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아파트 건설을 허락하는 쪽으로 이면 협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퀄리티, 클래스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과밀화가 되고 이러한 800 실벤 에비뉴가 결국은 잉그루드 클립스의 주민들한테는 근심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대표 측은 지역법정에서는 패할지라도 연방법원까지 끌고 가서라도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화당 시장이 800실번 에비뉴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며 현재 상업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admitted that they were planning on building residential housing, that they had intent to have a mixed-use project on that site. 최근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명근 시의원을 비롯 공화당 측에서 뒷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민대표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한인 시의원들을 향해 주민의 뜻을 대변해주는 진실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아파트 단지 건설에 대한 이견은 한인 사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가 식당 내 주류 반입 관련 자체 조례 폐지안을 다시 한번 유보했습니다. 이번 10월 원래회의에서 크리스 정 시장은 BYOB 조례안 폐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위해 노래방 업주뿐만 아니라 식당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다시 한번 결정을 미뤘습니다. 현재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BYOB 자체 조례는 식당에서만 주류 판매가 가능한 뉴저지 주류국의 규정과 달리 노래방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펠팍 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 음주를 포함해 마약, 성폭행 등 많은 음주 관련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이 조례 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관해 시민들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BYOB 타운 회의 통과가 2번씩이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래방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게 되면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좀 바꿔가지고 좋은 타운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꾸 연기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는 좀
정 시장도 업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면서도 현행 BYOB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미 전역의 식수에서 암과 뇌 손상 등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70개가 넘는 인체 유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뉴욕 식수에서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클로로포름, 토탈 트라이할로메테인 등 총 8종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유해 물질은 모두 암 질병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토탈 트라이할로메테인 1개 물질을 제외하고 법적 기준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정수 과정에서 염소 소독에 의해 생성되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지만 법적 기준 한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법적 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시 식수는 가장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잠재적 오염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의 주요 고속도로인 뉴저지 턴스파이크,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8년째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올해 9개월 동안 두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전년도에 비해 파크웨이는 2.6%, 턴파이크의 경우 2% 증가했습니다. 예상했던 이익보다 많은 12억 달러의 통행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당국 교통 컨설턴트의 예상 수치에 근거해 채권과 이사회의 정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포함하지 않은 1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 도로 신호체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과 시교통국은 브루클린 보럼힐 지역에 도로 신호 속도를 자전거 준수 속도인 시속 15마일에 맞춰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작년 말부터 신호 속도를 낮추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근 시간대에 자전거 수가 500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교통 혼잡이 심화되지 않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시정부는 소호 프린스트리트, 브루클린 캐럴 가든, 브루클린 하이츠, 써니사이드 43 애버뉴 등에도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교통사고가 14번 일어나 보행자 9명, 자전거 이용자 1명 사망했던 린든 블러바드에서는 속도 제한을 기존 30마일에서 25마일로 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뉴욕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이미 작년 자전거 사망자 21명을 넘어섬에 따라 뉴욕시는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자전거 전용 도로를 연평균 30마일로 늘리고 시경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미주 한인들의 백악관 청원 서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온라인 청원운동 웹사이트에 게재된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반대 청원 건수는 10만 3,4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백악관 정식 안건 채택 충족 요건인 10만 건을 돌파한 것입니다. 청원 웹사이트 위더피플의 서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사회와 정치인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백악관도 안건이 게재된 후 1개월 안에 10만 명의 청원 서명이 접수되면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화랑 청소년 재단 등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한인 단체들은 미주 지역 청원 캠페인이 결실을 맺었다며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중대 이슈에 저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우길기 반대 캠페인을 한 한인 단체들은 IOC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차 청원 캠페인과 연방의회에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미국 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약 10만 명이 서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각 지방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장이 한국의 금지 요청을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 입장 표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유 회사가 센트럴파크에서 운영하는 아이스 스케이트장 두 곳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트럼프 간판을 단 호텔이나 주거용 건물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간판을 바꿔단 경우가 있지만 그 건물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실소유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 회사 시설에서 트럼프 이름을 지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름을 지운 곳은 센트럴파크 남쪽과 북쪽에 있는 울먼 링크와 레스커 링크입니다. 아이스 스케이트의 계절인 겨울을 앞두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곳 모두 원래 공식 명칭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 두 곳의 개보수를 진행한 뒤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달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름을 삭제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라는 이름 때문에 일부 고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가 해외에서 발송된 담배에 대한 연방 우체국의 배송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미국 내 담배 판매업자들의 담배 배송은 담배 밀수 방지법에 따라 금지됐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밀수되는 담배의 배송은 USPS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뉴욕시가 연방 법원에 해외 담배 배송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는 해외에서 밀수되고 있는 담배로 인해 시의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22일 오전 롱아일랜드 시티 퀸즈보로 플라자 지하철 지상선로에서 주행하던 자동차 지붕 위로 녹슨 대형 금속 볼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MTA 측은 뉴욕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볼트가 왜 어떻게 풀려서 떨어졌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경 맨해튼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인근에서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뉴욕시경이 바로 그 남성을 발견하고 붙잡아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남성은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우연히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의심스러운 상자가 발견돼 NYPD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는데 조사 결과 폭탄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오늘 새벽 12시경 스태튼-아일랜드 자택에서 38세의 여성이 총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새벽 12시경 총소리가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했습니다. 후에 이웃 주민들을 통해 4명의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2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남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 라디오 코리아가 브루클린 연방 파산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챕터 7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서에는 라디오 코리아를 채무자로 멀티컬처럴 라디오 방송을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라디오 코리아는 4년 전 AM 1660 리스 계약 파기와 관련한 계약 위반 소송으로 올해 초 100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회사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가 메디케어 플랜 관련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한인 시니어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인들은 한국어로 2020년 새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규로 가입을 하거나 또는 기존 회원인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플러싱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뉴욕시에서 야간 또는 주말에 진행하는 건설공사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 외 공사 실시간 지도 웹사이트로 뉴욕시 빌딩국이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건설 규정 시간인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이외와 주말에 실시되는 뉴욕 시내 모든 공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의 더러운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는 이색적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가장 불결한 모습을 찍은 사람에게는 $500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 이벤트를 주최하는 곳은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를 담당하는 운송 노조인데 뉴욕 지하철의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오히려 청소하는 직원 79명을 해고했다며 이러한 이벤트 개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승객의 얼굴이나 노숙자, 승무원의 모습이 사진에 담겨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장님을 모시고 식품협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광민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식품협회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식품협회 하면은 저희들은 그 식품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뉴욕시리에서 저희들이 하는 업종은 그 델리 그로서리라고 하죠. 그 업소를 운영하시는 한인들을 위한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 역사는 한 35년 전에 이제 처음 이게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물론 그때에 비해서 수는 갈수록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은 그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그 자영업종 중에서는 가장 많은 개체 수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업계 동향은 어떤 편인가요? 네, 업계는 과거에는 그 1980년도, 90년도에 한창 그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그 성장세를 타고 있었을 때는 그 뉴욕 일원의 그 델리 그 그로서리들은 거의 한인들이 이렇게 주도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의 이제 그 1세대들이신 지금 이제 한인들 그 지금 보통 한 60대에서 70대가 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기 이어지는 그 한인 1세나 1.5세나 2세들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한인들이 운영하는 자영업 수는 그 업종의 업주들은 줄고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뉴욕시리에서 델리 그로서리 업계는 활발하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식품 업계에 특별히 한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네. 그렇게 특별히 식품 업계에 종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인들이 일단은 그 아시겠지만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런 타고난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타민족보다 훨씬 우월해요. 그런 그 비즈니스 마인드라든지 경제 마인드들이.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그 타민족들 손님들이 봤을 때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깨끗하고 정갈하고 음식 맛도 아주 그 깨끗합니다. 재료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타민족의 업소는 이제 그와 반대로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델리들은 참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또 더 많이 그 선호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그 업종들이 그렇다시피 미국에서 성인대가 돼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그 언어에 많이 장벽이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특별한 기술 없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서 그 종사하는 한인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한인들이 식품업에 종사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요즘 있을까요?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조금 종업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로 흔히 이렇게 밀접하게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인 그 히스패닉 계열들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또 구한다 할지라도 그 숙련된 그런 그 인력들이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히스패닉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네팔이나 어떤 그 동남아권들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남미 계열보다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박광민 회장님과 함께 식품협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